논의를 거쳐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자고 합의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어쨌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론별로 공론화가 이루어지며 토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조직 개편 세부안 마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정 조율 등 굵직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도 관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 추진을 지시했는데 외교전에 이어 국내 정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곧바로 지시한 건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며 함께 만나서 대화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1대1 회동이어야 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미리 정해야 하고 그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통령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여러 조건부터 달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국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정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오늘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의 의제와 형식을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건데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연찬회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 추천안 부결을 비롯해 민주당이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일당 독재, 입법 폭주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들 각오를 좀 단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연찬회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료하자며 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한 제1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윤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척결을 목표로 특검법 개정안까지 추진 중인 여당과 탄핵 반대, 윤어게인의 강을 건너지 못한 야당.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매관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부기와 편지를 찾은 건데요. 이 편지의 작성자는 이념 편향 논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에 관련한 압수수색을 하다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 안에는 금거부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금거부기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돼 있는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작성자는 이 위원장이었습니다. 친일 인사 옹호 등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위안부 동원을 적극 공유한 김말란 잘 아시죠? 네, 김말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명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고뇌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고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혐의로 이미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끄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공직을 받은 이른바 매관 매직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에도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2023년 7월 26일에 9분 23초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금품은 늘어만 가는 가운데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특검이 김건희 씨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죠? 네,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는 10시 14분 시작돼 오후 3시 24분에 종료되는데 휴식 시간을 빼면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김건희 씨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내일 김 씨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늘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예정대로 기소가 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은 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현재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금거북이 의혹 말고도 진술이 나온 귀금속들이 더 있잖아요. 이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뤄졌다고요? 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를 사다 준 사업가 서성비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내일 기소가 될 예정인데요. 집사 게이트와 김건희 씨의 연관성도 계속 파헤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현역 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만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1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이라고 전달 받으셨습니까? 국밥인가요, 전혀? 조사 잘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오늘 오후 5시 반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후 권 의원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급히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권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보좌진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수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돼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영장 신문 일정을 정하기 전 우선 체포 동의안을 특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체포 동의안은 보통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는데 특검은 행정부에서 독립한 수사기관인 만큼 이번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여는 본회의 일정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일인데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체포 동의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는데 권 의원도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신문을 마친 법원은 5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앞세워 밝힌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온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품은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법원이 법적 평가를 언급한 건 혐의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점 등이 불법 계엄의 합법성을 부여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역사적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제대로 반대 의사를 펼칠 겨를도 없었던 2분짜리 회의, 대통령실 CCTV 속에 포착된 계엄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 없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해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유무죄를 따져볼 수 있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분명해진 부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도 CCTV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만 했던 순간들을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줄 지시사항을 만들어놨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3명, 넷,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있었어요.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문건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멀리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문건을 보기만 했다고 주장하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끌며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증인 선서를 하고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이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자신이 계엄 포고문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내부 CCTV가 확보된 뒤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로 위증죄 적용을 피했지만 국회 발언에도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을지라도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저에게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의 기초를 두고 국회에 오셔서 진술하신 거 외에 저는 조금 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비교적 일찍부터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오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국회 운영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고 분명히 저는 방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국회의사당으로 모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밤 11시쯤 국회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비교적 초반부터 표결 과정에 참여한 박 의원을 상대로 3일 밤부터 표결이 이루어진 4일 새벽까지의 여야 상황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에 앞서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혜련 김성회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경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소환 시점도 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여당 법사위원들은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결의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사후 계엄 문건의 폐기 지시 등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향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에는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라는 그런 책임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당내에선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박찬대, 박주민 등 의원들도 합세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은 끝에 신속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범여권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 사법부도 심판과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방조 혐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기각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에 서울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주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수상이 취소됐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구스럽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용산구의 대상 수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감수성 부재로 온 행정적 참사입니다.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예방을 잘하자는 취지의 대회였다고 강조했지만 수상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년 상도 치르기 전이고 또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닌데 실무자들의 워크숍이어서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정보 감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현상일 뿐이라며 참사 책임을 부정했던 박 구청장이 대상 수상과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홍보한 것을 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삼주기가 되고 있는 시기에 그런 대회의 수상을 대상까지 줬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경악스럽고. 박 구청장에게 참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체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용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라고 용산구청장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박 구청장은 대상 수상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구청장은 항소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독립운동 폄훼에 이어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까지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교회 예배와 ROTC 동기 행사를 위해 독립기념관을 사유물처럼 이용하고 이런 행사에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이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교례의 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나온 김형석 관장이 시민단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사퇴 안 하십니까? 공수처 고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관 사적 유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고발 사유는 3가지. 교회 예배와 ROTC 동기 행사를 위해 직원을 동원해 직권 남용, 컨벤션홀과 강의실을 무상 제공해 기념관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유물 수장고를 지인에게 개방한 관리 책임 위반입니다.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이용한 혐의 때문에 고발하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죄를 본죄로 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관장 측은 광복 80주년 전시의 연계 행사였을 뿐이라며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점거 농성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내부 직원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라며 김 관장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따리를 싸는 그런 이제 단초가 마련된 것이고 퇴로를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2년 남은 임기를 채울 뜻을 거듭 밝힌 가운데 지지단체가 등장하는 등 진영 대결 구도로 버티기 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불과 1년 반 동안 3조 원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소폭이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의 7.09%로 3년째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7.19%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올해까지 매달 평균 15만 8,464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2,235원 오른 16만 699원을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월평균 보험료가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뜁니다.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 갈등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재정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중증 응급 입원 진료 지원에 8,700억 원,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3,300억 원 등이 더 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는 2019년 86조 4,800억 원에서 지난해 116조 2,500억 원으로 5년 새 34.4%나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인상률이 충분치 않으면 이르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현재 저성장 국면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원 마련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여력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과잉진료같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극 관리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발 폭발물 테러 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고등학교 7곳에 폭파 위협 팩스가 발송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이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한창 점심때인데 학생들이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들어와 대피하는 겁니다. 위험해서 집에 가는 거라고, 공부할 거 챙겨서 집에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학교는 평소 외부에 공개된 박물관을 운영해 왔는데요. 관련 협박 팩스로 이날 하루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만 종로와 서대문, 서초, 강남 등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폭파 협박 팩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중학교 3곳이 표적이었습니다. 팩스를 봤더니 영문과 한글,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폭탄 설치는 일본인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그의 전문 지식으로 완벽하게 준비됐다. 오늘 8월 28일 정확히 13시 34분에 교실을 중심으로 폭파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일본인 변호사를 들먹이는 이런 협박 팩스와 이메일이 이달